네. 일단 오늘 저희 말씀드렸었지만 문익환 목사. 예. 아니, 간단치 않은 인물이에요, 또. 예. 문익환 목사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송두율은 좀 약간 그랬지만 문익환은 워낙 그때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이 문성근이다 보니까. 문성근. 예. 그동안에 우리가 참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지식인들 시리즈로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문익환 목사가 참 그 대열에 꼈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 좀 웃기는 얘기예요.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예. 근데 이분이 네. 그냥 뭐 오래전부터 이런 그 활동에 뛰어든 게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은 거의 50대 후반에 뛰어들었어요. 어잉?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이제 그리고 예. 죽은 게 굉장히 오래전이네. 30년 전에 죽었네. 1994년 1월에 예. 김일성 죽을 때 같이 죽었네요. 같이 죽었네. 김일성이랑 같은 해에 죽었네. 같은 해. 예. 너무 진심이다. 예. 따라가셨잖아요. 할아버지 따라갔다. 아니 근데 둘이 만난 건 90년에 딱 만났는데. 4년 후에 죽어버렸어요. 네. 원래 이 문익환 목사는 네. 태어난 곳이 간도 연변 윤동주 간도, 씨처럼 그렇습니다. 간도에서 태어났구나. 예. 용정. 아. 그래서 윤동주도 용정일 텐데. 같은 학교에 친구예요? 예. 어. 그래서 윤동주가 막 시도 잘 쓰고 자기도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네. 네. 윤동주가 시를 너무 잘 쓰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나도 시인하고 싶은데 그러다 시인 안 걔는 하고 도저히 이제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관두는 거죠. 목사를 한 거예요. 아. 나중에 이제 이제 시인으로 데뷔를 하긴 해요. 네. 시를 그래서 썼어요, 문익환이? 시집도 냈고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라고 써 있네요. 예. 찬송가도 썼어요? 그럼 그 내용은 좌익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반공 활동을 했던 반공 목사였는데 네. 이런 사람이 이제 저쪽 진영으로 갔으니까 뭐 저쪽 진영에 있다 이쪽으로 오면은 뉴 라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이쪽부터 저로 갔으니까 뉴 레프트예요. 약간 역 김문수. 그런 느낌인데요. 네. 김문수도 그렇지만 네. 원래 전향한 사람들이 더 세게 가잖아요. 원래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은 그럼요. 약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전향한 사람은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그렇죠. 진짜 세게 하잖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 그래도 반국으로 한가락 하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그렇죠. 야, 이 사람 그냥 이 사람을 잘 막 활용을 하자. 띄우지. 그래가지고 예. 막 선생님이 민족의 태양이시고 그러니까 예. 자기가 진짜 태양인 줄 알고 아. 돌격 앞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거야. 아이고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약간 이게. 변희재의 느낌도 좀 듭니다. 변익환이네요. 구변희재. 구변이지. 네. 또 올드 변희재. 부인이 박용길 장로인데 부인도 또 이제 남편 따라가지고 이러고 또 금슬이 좋았네요. 그다음에 동생이 문동환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김대중 씨가 그죠. 국회의원 한번 시켰는데. 그렇죠. 네. 정치를 했고. 네. 그리고 하여간 이 집안들이 다 이래요. 형은 죽었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문호근인가? 네. 문성근의 형. 요게 네. 이제 이 문익환 시집 저것도 또 창비네. 창비입니다. 하늘 한 하늘. 그놈의 창비 진짜. 1972년에 네.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월간문학에 추억의 커피잔, 미켈란젤로의 고독 이런 걸 발표해서 이제 등단을 했어요. 제목이 딱 그렇게 딱히 빨갛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네. 양반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아주 이런 쪽에 그러니까 월간 문학에 처음에 시인을 쓸 때만 해도 뻘겋지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빨개진다면 창비에서 시집이 나와. 예. 근데 이제 왜 그랬느냐? 네. 이제 자기 친구 장준하가 죽은 걸 보고 이게 이제 장준하 친구였구나. 예. 자, 이게 이제 간도에서 명동소학교, 은진중학교, 평양 숭실중학교, 용정 광명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용정 광명학교에 다닐 때 이 동기가 누구냐면은 정일권, 윤동주. 정일권 총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쟁쟁하네요. 예. 그래서 용정 광명학교 동문이에요. 용정 광명학교라는 데가 좋은 학교인가 보네요. 그럼요. 그래서 정일권 총리하고는 또 같은 날 또 같이 사망을 했어요. 94년 1월 8일. 진짜요? 예. 뭐 그래? 희한하네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일본을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 좋아. 도쿄 일본 신학교를 나왔는데 조정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일본 유학 갔다 온 놈들은 다 친일파라. 친일파 토착외구야. 그러니까
이 양반도 토착이고요. 그러네요. 또 전형적. 부인 박용길 장로를 어디서 만났느냐? 도쿄 유학 때. 도쿄 유학 때 만난 아, 거야. 세상에. 아. 일본 통이었네요. 토착 외고 그렇구나. 부부죠. 윤동주도 일본에 있었잖아요. 윤동주는 아예 거기서 그냥 네. 대학교 예. 다니다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러니까 후쿠오카에. 이 문익환 목사는 만주 봉천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어. 그리고 한국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신대예요. 예. 거기서 또 이제 졸업을 했고 일본 신학교를 나왔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가지고 어. 이승만이 다닌 예 프린스턴 신학교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에요? 프린스턴 대학교는 예. 프린스턴 대학교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신학교. 다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 프린스턴 그래요? 신학교를 네. 나왔는데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을 거예요. 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만 나온 걸 네. 알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도 공부를 했어. 아,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역시 따라갈 네. 수가 없는 역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 그럼요. 여기저기 하여간 예. 그렇죠. 예. 왜 그랬느냐? 어디에나 있다.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네.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를 썼는데 옆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옆에 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 기숙사만 이렇게 썼나 보다 생각을 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서양 문명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정치를 공부하려면은 신학을 해야 된다. 신학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다 마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YMCA 학감 활동을 하다가 네. 네네. 1912년에 다시 망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마지막 남원 과정을 다 맞췄구나. 맞춰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전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와이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만났구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익환이? 아니 이승만 이승만 박사가. 아. 근데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만드냐. 개척했나 나중에 보니까 프린스턴 신학교를 아, 신학교. 저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하고 다른 거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장상 총리가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대 뭐 학장인지 뭐 했잖아요.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놓고는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때까지 장상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원래 동서울대학교 나와도 동서울대 나왔다 하는 거니까. 남서울대학교도 네, 동서울대학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대중인데 아, 역시. 김대중이 그 안 빠져 절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만주 건국대 출신이라고. 맞아. 만주 건국대 그랬었어요. 건국대요? 만주 건국대. 내가 근데- 건국대인데. 근데 만주 건국대 출신이 누구냐면 강영훈 총리가 만주 건국대 출신이에요. 건국대학교가 왜 건국대학교를 저기냐면 네. 만주 건국대가 만주대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 따서 건국대 씨. 그렇구나. 강영훈 총리가 네. 아니 김대중 씨가 자꾸 만주 건국대 나왔다고 우기니까 네. 어느 날 만나가지고 네, 물어봤어. 김대중 선생 네. 내가 저 만구 건국대 몇 년도 졸업생인데 네. 아니, 선생님은 몇 년도에 다니셔? 내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땡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실은 제가 그 만주 사실은, 건국대를 가려고 했는데 가고 싶어서 차비가 없어서 만주까지 못 갔어. 잘한다. 이제 그 건국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기 나와요. 그렇구나. 잘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서울 건국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선생님이 언제 우리 건국대를 나왔대?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네. 결국은 목포상고 나온 걸로. 네. 목포상고 소리예요? 야, 인생을 저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만주에 있을 때 만주 건국대. 육당 체남선이 만주 건국대 출신입니다. 교수까지 했네. 이 최남선 선생은 자기 꿈이 네. 이 경성제국대학 교수라는 거였어요. 와. 그런데 조선 사람이라고 네.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안 시키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만주에서 제일 좋은 만주 건국대 교수를 한 거예요. 능력 있다. 예. 왜냐하면 만주 건국대 조선학생 모집의 전대미문의 경쟁률 25명 선발에 지원자가 1000명이네. 와. 예. 야. 좋다. 갑자기 뿌듯한데요, 저도. 네. 그때는 대단했어. 만주에 신설되는 건국대가 네. 근데 이 문익환 목사는 만주 시절에 중국 네. 공산당한테 탄압을 당해서
아주 뭐 가족들이 막 이주를 하고 아니, 해방 그런 사람이 후에 어떡해. 소련군에게 또 자칫하다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막 목숨을 잃을 뻔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산당들은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박혀가지고 해방 후에 기독교 반공 청년단체 활동을 한 반공 어이. 목사였어요. 잘 가다가 진짜 신기하네.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유학 시절에 자원 입대해서 통역장교, 예. 미군 통역장교. 예. 그때 누가 또 미군 통역장교였더라? 리영희. 아, 다 미국물 먹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였네요. 기도 안 차네 진짜. 그래서 네. 미국 유학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후배죠. 맞구나. 여기 귀국해서 이제 뭐 한신대 연세대에서 구약학을 강의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 그 신학대학에서는 최고 학부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 양반이 엘리트네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 엘리트겠는데요? 만주에서 신학교 나왔죠. 네. 한국에서 일본에서 나왔죠. 도쿄 신학교 일본에서 나왔죠. 미국 가서 미국. 나왔죠. 프린스턴 신학교가 예. 신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1976년 이전까지의 문익화는 그야말로 기독교계에서 네. 정말 그 알아주는. 이 정통 그 목사 어. 구약학 이런 거에 진짜 대해서 몰랐다. 꽤 그 높은 그냥 멀쩡한 한국- 목사였구나. 멀쩡한 목사. 그러다가 이 어느 날 이제 장준하랑 많이 친했나 봐요. 예 중마고우였나? 그래서 이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맞아요. 거야.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정희 정권이 자기를 계속 비판하니까 네. 등산길에 절벽에서 떠밀어서 맞아요. 죽였다는 거예요. 네. 어디 장준하 네. 지 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때 밀려 죽었다. 예. 예. 사실 노무현도 네. 아닌가? 똑같은. 아 그렇죠. 아니 똑같이 등산하다 아, 죽었는데. 때밀린 의혹이 있죠. 네. 네. 때 밀렸는지. 마지막에 밀지 마라라는 마지막으로 하셨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풍문으로. 저분도 그러셨을 수도 있죠. 야 밀지 마라. 모르는 거죠 그거는.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근데 그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돌풍이라는 거. 재밌는 게 네. 장준하가 사상계 사상계 편집인이잖아요. 사상계를 이 사람이 잘생겼어요.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지성계 장준하가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은 장준하를 제일 경계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상대 대선 후보. 예. 그리고 갑자기 DJ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장준하가 너무 힘든다. 5.16이 났을 때 예. 장준하가 이 권두원을 썼어요. 사상계에다가. 예. 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에서 5.16은 정말 이건 정말 그 혁명이다. 장준하가 예. 다들 괜찮았네. 그러면 뭐 멀쩡했어. 멀쩡했던 멀쩡한 거죠. 사람들이 멀쩡히. 희한하네. 아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돼요 다? 자기를 좀 써줄 줄 알았는데 안 부르는 거야. 출세길 때문에 그러나? 아, 장준하가 안 불러주니까 삐져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변희재도 그런 거죠. 그렇죠. 너무 와닿는다. 사실 저는 이재명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쪽에서 잘 풀렸으면 태극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제일 먼저 나섰지. 우리가 오늘 너무 천기를 너무 많이 듣는 약간 느낌이 있어. 장준하 선배. 그런데 문제는 장준하가 의문사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막 떠밀어서 네. 떠밀어서 죽었다는 CCTV로 찍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떠밀어도 근데 김대중이 떠밀어. 저기 그 산 자체가 예. 떨어지기 좋다고 하던데. 그 그래서- 위험한 산이라던데. 이미 이 사람은 그냥 실족했다 이제 네. 이렇게 됐는데 1993년에 민주당이 진상조 서연을 만들어서 또 털어 2002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또 털어 다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밀렸다는 말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누군가 저 예. 여차하면 네. 그 박정희 정권 시절 국정원에 그러니까 그 안기 네. 중정에 근무했다 그러면서 내가 때 밀었다 그런 사람 하나 나올 수 있어. 죽기 전에 편지 하나 야, 너 나와가지고. 범인해라. 네. 너 이렇게 되는. 이제 편지가 2012년에는 그 서울대 의대 법의학 연구소의 이윤성 교수가 네. 이분이 알죠, 이제 법의학 분야에서는 그래도 네, 유명한 권위자인데 분이죠. 네. 이분이 또 조사를 했어요. 네. 또 조사를 했는데 사인이 네.
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혀 생긴 것인지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머리가 깨져도 그랬는데도 의문사네. 건지 뭘. 그랬는데도 뒤에서 밀었대. 아 그럼 이거 뭐 그렇게 우기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김대중이 밀었다.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 아니에요? 나 사자 그건가? 어떡하지?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무리칸 목사가 막 자기 나름의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막 시인적인 나래를 막 쫙 펼친 거야. 야, 이 박정희 이 더러운 놈이 말이야. 응? 얼치고 친일파라고 뭐 장준하는 저 학병으로 갔는데 학병에서 탈출해 가지고 저기 광복군 진영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말이야 뭐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강력한 정적이 될까봐 누구를 시켜서 뭐 미룬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쪽에서는 하여간 장준하를 그런 급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하여간 뭐 죽은 사람 하여간 띄우는 데는 저쪽은 뭐 도튼 데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제 장준하가 막 박정희 정권에서 타살 당하지 않으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 거야. 네네네. 근데 이게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구나. 학등 편향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무리칸 목사가 투시를 한 거야. 그 때문에 아들 문성근의 회고에 의하면은 아버지는 간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젊은 시절에 한 동네에서 자란 윤동주, 장준하 하고 되게 친했대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윤동주, 장준하에 대한 마음의 부채가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군다나 장준하는 박정희가 죽였을지도 모르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사회에 나서야 되겠구나. 이상하네요. 뭐가 좀 이상하죠. 보통 사자 무언이니까 자기 앞길 출세길을 세팅을 하고 거기에 그런 죽은 사람들을 이용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별로 안 친해서 사실 옛날에 야 너 우리가 언제 우리랑 친했냐 이럴 수도 있는 말들이 윤동주는 문익환이 누구지?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문익환 시인이 윤동주 추모시도 썼어요. 동주야라는 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29의 나이에 영원이 되고 나는 아니 쓰려면 29에 썼어야지. 나는 어느새 이른 곡에 올라섰구나. 윤동주가 죽은 게 29이면 29에 동주야 그러고 써야지. 왜 70에서 41년 후에 필요한 거죠. 동주를 아무도 이제 동주랑 안 친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갑자기 동주야. 김윤동주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 또 있어요. 저기 뭐야 윤영주. 윤영주하고 송창식 윤영주 있잖아요. 왜? 같은 윤씨. 같은 윤씨고 자기 아버지가 오촌인가 그래요. 윤동주의 오촌인가. 그래서 윤영주가 같은 주자 돌림이잖아요. 윤영주가 윤동주 시인하고 6촌인가 8촌인가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윤동주 뭐 관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윤영주도 하여간 그렇게 윤동주 하거든요. 그럼 저도 윤씨고. 저 봐요. 윤동주 추모, 윤영주 토크 콘서트. 아니 자기 알지도 못하지. 윤동주 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촌형을 추모해. 저도 후쿠오카 똑같이 좋아하고 저도 좀 엮어보자. 윤서주로 이름 바꾸고 한 10천형이라 그러고. 동주 윤동주. 이거 봐. 촌씨도 다 다르게 알고 있어. 윤영주가 사촌인 줄 아는 사람들도 저도 처음에 사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6촌 돼 있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8촌이라는 분들이 8촌이에요. 8촌 남 아니에요? 8촌이고 사실 남이잖아요, 남. 남하고 아무 관계 없죠. 사실 이웃 사촌보다도 먼 건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파는구나. 이 무리칸 목사가 50대 후반의 나이에 뒤늦게 자기 말로는 민주화 운동에 변절자네.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민주화 운동 한다면서 왜 또 친북은 하고 왜 또 김일성을 끌어안고 왜 그래? 김일성을 만나러 왜 가냐고. 그러니까. 난 정말 그리고 참 자식 교육은 잘 시켰네요. 그 사진 보니까 문성근이 아빠 닮긴 닮았네. 닮았네요. 문성근 얼굴 있네.
왜 이렇게 문씨들이 다 저래요? 또 있잖아. 문씨들 많잖아요. 아주 이상한 제일 이상한 문씨 하나 이상한 있죠. 문씨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준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이제 민주화 운동에 투신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구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이제 뭐 종북 운동. 종북이죠 뭐. 아니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다 뒤집어 놓고 뭐 간첩할 인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이제 나는 근데 제일 웃겼던 게 그거야. 그 저기 뭐야 한때 국민 그 여동생 문근영 거기도 또 문씨네. 문성근영. 예? 문근영. 문근영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문근영이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인가 친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라고 했는데 장기 미전향수예요. 장기 미전향. 장기 미전향수. 그러니까 빨치산. 그러면서 근데 문근영이 이거 떴을 때 문근영 씨 외할아버지 누구 사망 그러면서 가로치고 통일운동가. 비전향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 우리말로 옮기면은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그렇죠. 그냥 완전 골수 빨갱이. 근데 그건데 통일운동가가 돼요. 통일운동가야. 이게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인데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내지는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막 그 부담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비전향 장기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전향. 우리는 이제 있는 그대로 용어로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저기 문근영 빨치산 소리라는 좋은 글씨. 미치겠다 진짜. 유령처럼 떠도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 역사의 비극이래. 아니 그게 왜 역사의 비극이야?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드디어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서서 뭔 일을 벌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재밌어요. 사실. 참. 저런 사람이 대접받고 사는 게 너무 싫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추앙받잖아요. 그럼 저 사람 아들 뭐예요 도대체. 문성근은 진짜 연기가 안 늘어. 자 30년 90년 제가 문성근을 처음 안 게 90년인가 89년인가 칠수와 만수인가 뭐 그런 이렇게 여기 뭐 이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사람들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얘기 다룬 연극에서 문성근이 나왔었거든요. 그 연극에서 그 나중에 칠수하면서 영화에는 박중훈하고 누구 다른 안성기인가 누가 했었는데 그거 자체는 처음 연극은 문성근 그때 연극 배우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아버지 문익한 하더니만 그 빨로 영화에 나오더라고. 그래도 그 여자 납치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연기 잘 하던데요. 어떤 거였죠? 여자를 납치해서 가둬놓고 그게 뭐였지? 무슨 영화였지? 실종인가? 저게 칠수와 만수 거기 옆에 본 적은. 하여튼 악역은 잘 하더라고요. 요즘 악역발이 올랐어. 연기가 아닌 것 같아. 연기를 못해서 평소 모습으로 하는데 잘하는 거죠. 잘 맞아서. 역시 이게 연기가 자기하고 맞아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역할이 잘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단 문익환 목사 지난주에 했던 걸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익환 목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소영웅주의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영웅주의자의 정의가 뭔가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막 부추겨 주니까 야 내가 최고 모양이다 하고 막 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앞장서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정신을 잃어버린 거네요. 홍위병들이 뭐 사실상 다 소영웅주의 그런 걸로 해서 다 들떠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앞세우는 게 통일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가 통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멘붕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평생 통일운동 하던 사람들 다 밥줄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통일이란 무엇이냐. 북한 주민을 세습 독재에서 해방시켜서 주민에게 어떤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의 보호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남쪽을 주체사상으로 물들이고 사회주의 계획정제 체제로 변모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통일운동이에요. 한마디로 적화통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통일을 하자. 그게 이제 그렇죠. 공산주의도 아니죠. 김일성 체제하에 통일을 하죠. 김일성이가 언제 무슨 뭐 공산주의를 했어요. 공산주의 제대로 한 적도 없으니까. 주체 종교를 만들어서 주체교의 이 교주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주체교 신도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이제 뻘짓하다가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잡혀가요. 네. 잡혀가면 자기는 이제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표정 좀 보세요. 미도. 나 너무 좋아. 저 손석희의 미소 아닙니까? 감옥 갔다 오면은 네. 나는 영웅이야. 미소. 뭐 이제 네. 이런 표정이에요, 저게. 그렇구나. 저렇게 감옥 갈 때 웃어줘야 예. 영웅이 되는 건데. 그래서 네. 한 컷이 남아야 되는. 맞아. 예. 그래서 또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예. 맞아. 활짝. 네. 행복한. 나는 뭐 이런 그 맞아. 고통쯤이야. 뭐 하면서 이제 변호사님도 활짝 웃으셨어요. 저기 그러네요. 네. 저는 근데 죄명이 약간 쪽팔려가지고 웃기에는 조금. 아닙니다. 저 끌려가면 웃겠습니다. 네. 활짝 웃겠습니다. 유시민도 엄청 웃었던 것 같은데. 유시민도 엄청 웃었어요. 뭐 한명숙도. 네. 뭐. 그 웃는 거 보면 진짜 야, 이 사람들 정신 세계는 알 수가 어디 있는 건지 안드로메다 있는 건지. 예. 예? 아니 도대체 왜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거. 저 미친 사람처럼 웃어. 그러네요. 공통점이 있네. 도와주고 예. 저렇게 좋으면 계속 가 있지 뭘 자꾸 예. 나왔다 들어갔다 해. 짜릿한가 봐요. 예. 자, 그런데 문익환이 민주화 운동가에서 친북 친공산주의 열혈 활동가로 변신한 이유가 뭐냐? 네. 한 시절에 그야말로 이제 방공 목사였던 사람이 아니 이쪽으로 그 전향해 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뉴 레프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래도 뭐 한국에서는 그나마 뭐 신학 분야에서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한가락하는 사람이 네. 아니 제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투항을 해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자익들 진영에서 이제 열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막뭐 난리 북한을 났죠. 막 통일의 아버지니 그렇구나. 통일의 불꽃이니 하면서 막 붕붕 띄우니까 이 사람이 나 진짜 이런 모양이다 업돼가지고 그러게 저 변희재 결혼식도 송영길도 오고 정철승도 오고 다 오더라고요. 그래요? 엄청 뭐 축의금 막 난리 나고. 난리 났네. 했어요? 네. 마침내 네. 이게 처음인가요? 그냥 좌익들 꽉 찼어. 네, 초혼이죠. 그런 거 보면 넘어온 사람이 더 반가운 거죠. 그러면 근데 저 변희재는 하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진정한 철새야. 진정한. 지금 철새. 어디 있어? 철되면 이렇게 바뀌는. 그러게. 한 번 옮겨가는 거는 그냥 전향이지 철새가 아닌데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으면 결혼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간 거죠.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유연성이 강하다라고 해야 되나? 저게 결혼식에 서울대 연구 웨딩홀에서 난리 났죠. 정철승하고 네. 송영길하고. 그렇죠. 네. 왜냐가 키도 크고 네. 또 서울대에 나왔고 또 유명 인사고. 송영길은 지금 사실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좀 있으면 봐요. 선거하면 또 들어가야 될 텐데. 저기 소나무당 대표로 네. 갔나 봐요. 그렇구나. 예. 어. 그래서 이 좌파 진영에서는 좌파 언론들은 뭐라고까지 이 문익환 목사를 띄웠냐면은 한국 현대사에서 문익환은 마치 바위 위에 새겨진 글씨처럼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이름이다. 네? 저런 건 뭐 그때 큰 바위 그때 얼굴이라는 얘기. 아무 때나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이름인 것 아니, 같은데. 다들 이름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통일은 반미 없이 평화 없고 친북 없이 통일 없다. 저는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건 제가 그건 아니고 제가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삽입하신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일어날 하는 그대로 거 하거든요. 적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대범님, 맘찬생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생애 마지막 17년 중에 무려 11년 반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빵잡이였네요. 아니 그 전에는 감옥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갔죠. 50대 후반까지. 방공 목사인데. 그러니까 50대 후반까지 안 누가- 가다가 50대 후반부터 예. 사실 근데 나이 먹으면요. 예. 가서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젊었을 때가 힘들지. 뭐 욕구도 그렇게 없고. 아무 욕구도 없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 그러고 그냥 눈 감았다 그죠. 뜨면 깨고 눈 뜨면 깨 있는 거고 감으면 자는 거고 그러니까. 가면 밥 주고 예. 운동 시켜주고. 때 되면 밥 주고 그러니까 그때 뭐 스마트폰 없으니까 답답한 것도 없죠. 답답할 뭐.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이때서부터 감옥 갈 때마다 막 이제 좌파 언론들이 뭐 문명의 대전환을 꿈꾸었던 몽상관이 한국 아이고.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인물이라고 막 네. 띄우는 거예요. 막 띄워.
자식 교육도 잘 시켰죠. 예. 이건 다 계산된 목적 의식이 있는 띄우기였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거에 이제 우쭐해져 가지고 좋아가지고 신나서 그냥 야 내가 이 진영을 내가 이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뭐라 할까 이 소명 의식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기자님도 만약에 넘어가시면 진짜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그때 저도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바위에 새겨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도 뭐 아니 뭐 근데 옛날에 한 게 너무 세게 많아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네. 저를 공격을 할 때 뉴라이트라고 이렇게 그 비판을 하는데 저는 뉴라이트는 저쪽에 있다가 일로 온 사람들을 그렇죠. 그냥 원래 라이트잖아요. 그냥. 저는 한 번도 움직여본 적이 없어요. 평생. 아 그러면 대학교 때도요? 나는 뭐 아니 저보고 뭐 극우다라고 얘기하면 나 그 얘기는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인 신념을 뭔가 그 폭력을 써서라도 저는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서 하는 생각도 하니까 황장엽하고 저하고 그 중국에서 저 김정일 없애버리자. 그러다가 이제 황장엽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한국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극우다 그러면은 맞아 나 그런 생각도 있었어. 그런 생각도 해. 그런 건 뭐 맞는 것 같은데 뉴라이트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중심상한다. 예, 저는 원래 라이트, 오리지널 라이트, 박힌 돌인데.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문익환 목사가 이제 여기에 그냥 뻥 넘어가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막 고장난 전차처럼 막 뭐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에 막 그냥 막 들쑤시고 다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1년 반을 빵에서 살았으니까. 야 이상한 인생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별을 몇 개를 달았는지. 처음 시작은 자잘한 거부터 시작했을 텐데. 그럼요. 뭐 국가보안법에 뭐 잠입 탈출에 뭐 온갖 거 다 나중에 가서 김일성하고 껴안았으니까 뭐. 그렇죠. 다 이렇고 다 한 거죠. 예. 그 문익환 목사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김용삼 대기자님 아버님이 서북청년단 출신이래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정말 근본이 있으십니다. 완벽하신. 아주 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완벽한 집안. 서북청년단을 하다가 그 서북부죠. 미군들이 운영하는 그 이 대북 그 첩보 공작을 하는 그 부대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유명한 OSS인가? 뭐 아니 그거는 거기 그 저 있다가 그 니콜라스 부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북 그 칩하는 첩보 부대 거기 근무를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대간첩 작전이 아니라 보내는 거, 보내는 거, 실미도 같은 거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그때 이제 그 미 극동군 사령부에 그 제임스 니콜러스라고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그 첩보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걸 만들었구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북한에서 이제 월남을 한 젊은 청년들 낙하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 그 북쪽으로 침투시키는 뭐 이런 걸 하던 그런 부대였어요. 이야. 캐리어 같은 거네요. 켈로 부대라는 거 있었는데. 켈로 부대의 그 전신 무기와 자금과 뭐 이런 보급품을 지원하는 부대가 니콜라스 부대. 그 수송국민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송국민학교 수유리에. 아니 여기 종로에. 종로. 거기에 이제 6006 부대라고 있었어요. 그 부대가 이제 켈로 부대에 무기 대주고 자금 뭐 지원하고 뭐 보급품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령부였는데 거기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니콜라스 부대로 가셨죠. 근본이 있으시다. 야, 완벽합니다. 제대로네요. 요즘은 그런 거 하는 게 707인가 뭐 그렇지 않나요?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요즘도 그런 거 하는 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정보사 뭐 기무사 보안 이런 거하고 다르게 딱 그 대북으로 가는 거를 하는 부대가 저기 분당 어딘가에 있잖아요. 탐수 부대 아니에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HID 뭐 이런 걸로 바뀌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좀 뭐 그 과거에 아버지 활동을 과장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있어. 이게 안 나오는 아버지가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네코라스 부대라고 그랬는데 네코라스 부대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김일성 신화의 전설이라는 그 책을 쓰는 와중에
그게 제임스 니콜러스인데 이걸 네코라스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 니콜러스 부대가 아주 뭐 그 살아있는 이 휴민트 공작의 대가예요. 이 니콜러스라는 사람이. 훌륭하십니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거 하면 꼭 긴똑강 나와. 밑도 끝도 없이 긴똑강. 그래서 이 김도 아닌 김도 예, 야인 시대 시작되죠. 네. 긴똑강. 그 당시 네.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 월남을 해서 남한을 보니까 네. 남한이 북한 얘기보다 이게 훨씬 재밌네요. 북한보다 훨씬 더 빨갛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북한보다 빨갛죠. 북한보다 빨갛다. 그럼요. 예, 왜냐면은 그 당시에 네. 한국 사람은 네.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빨갱이들도 전부 A급, B급은 다 서울로 온 거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북한에는 전부 없어. 찌질이들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소련 군정이 와가지고 이 찌질이를 데리고 뭐 좀 공사나 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할 게 없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령을 내린 게 뭐냐. 야, 우리가 앞으로 공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산화에 반대하는 놈들은 전부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라. 그게 이제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남한에 와 보니까 진짜 그 북한에서 빨갱이 짓 하던 A급, B급들은 다 남한에 와 있으니까 남한이 더 시뻘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그 당시 좌익 대 우익의 비율을 보니까 좌가 8, 우는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미군정에서 조사한 게 그렇더라고요. 예, 야 이걸 어떻게 하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백색 테러를 하자. 그래가지고 서북청년단 지도부가 네. 그 긴똑강하고 긴똑강 나왔어. 그다음에 그 시라소니 긴똑강하고 시라소니 예. 긴똑강이 저 그 만화를 봤는데 예. 무슨 육군 부대 하나를 불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희한한 거 많이 했더라고요. 그 두 사람한테 가서 야, 네 아버지가 그 옛날에 뭐 한 사람이냐? 지금 나라가 지금 일꾼이 됐는데 너희들 공산화 되면은 깡패짓도 못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좌익을 막아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1946년 이 무렵에 좌익들이 그 난동을 벌일 때 그 당시에 우리 경찰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군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이때 이 민간 부대 서북청년단 긴똑강하고 이 시라소니가 그 주먹들하고 서북청년단들이 가서 이 소위 말하는 좌익 난동을 민간의 힘으로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공산주의 난동을 민간의 힘으로 막아낸 역사적인 그 일을 벌인 게 서북청년단하고 김두한하고 시라소니라는 거예요. 민병대네, 민병대.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민병대야. 김을동도 이걸 다 알고 있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다시 이제 문익환으로 돌아가서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황장엽 공작한 거를 한번 썰을 한번 풀어주시죠. 아니 근데 황장엽도 한번 하긴 해야 돼요. 황장엽. 한번 할게요. 네, 황장엽은 정말 우리가 참 희한해요. 그 주체사장을 만들다시피 하신 분인데 뭐 이제 그분도 돌아가시고 저랑 같이 일하던 분들도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역사적인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대박이다. 다 한번 털어놓고 한번 그럼 기자님이 홀로그램으로 하나 떠나야겠다. 이 문익환이 이제 방공 목사에서 민중 목사로 이게 변한 거예요. 민중 목사란 말도 이상합니다. 민중 신화. 뭐야 저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진 그 혹시 기억나세요? 이 불에서 이 서울대생 분신 자살하는 이 양반이 이제 유신헌법 비판으로 수차례 이제 그 감옥에 가서 이제 별을 달았어요. 1985년에 제야 좌파 세력의 결집체인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의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986년 5월 20일 날 서울대 5월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민통연 의장으로 이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을 할 때 서울대 원예학과의 이동수 학생이 학생회관 4층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라는 그 구호를 외치고 분신을 했네. 미 제국주의 물러가라 외치고 자기 몸에다가 신락기 얹고 불을 붙여가지고 분신해가지고
투신하는 거를 이때 현장에 있던 기자가 이걸 어떻게 그 찍은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걸로 또 빵에 갔어요. 네. 화끈하네요. 아주. 87년 7월에 이제 추록을 했는데 네. 추록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10월 9일 이한열 학생 연결식이 그 서울 그 시청 앞 광장에서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노제하지 않았나요 그때? 네, 노자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때 뭐 민주화 열사의 이름을 막 뭐 호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주 유명세를 또 탔습니다. 보니까 네. 제일 인생에서 신났던 시기 같네요. 저 때가 인생에서 그렇죠. 그냥 예. 다 잡아돌렸죠. 예. 뭐 그냥. 그래서 본인이 이제 드디어 통일의 밑거름 역할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미치겠네. 89년 3월 25일 날 네. 정부의 허가 없이 미립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하고 이제 포옹하는 장면이 드디어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됐죠. 네. 1989년 3월 25일 날 평양 어디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북경에서 뭐 탔나? 일본을 통해서 북경으로 해가지고 네. 평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저 때도 북경을 갈 수가 있었나? 중국하고 아직 저거 할지도 전이잖아요. 수교하기 전인데. 아마 일본을 통해서 뭐 갔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에서 이제 북경으로 가서 쏴줬죠. 예. 그때 이제 그 평양에 도착한 문익환 목사의 도착 성명이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서로 흉금을 열어놓고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 진정으로 대화를. 저 껴안는 거 보세요, 진짜. 야. 아니 근데 민족의 미래에 관해서 무슨 대화를 뭘 나눠? 통일과 관련 시뻘겋게 통일합시다. 네. 나라를 시뻘겋게 물들입시다. 뭐 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러고 같이 죽었네요. 94년에. 그러니까 딱 같은 애 죽은 게 희한하게. 네. 일찍부터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마음을 열고 민족의 장래를 기탄 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와, 이 모습을 지켜본 한국 국민들 정말 심한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네. 아니 존경을 하다니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또 대학 존경을 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래.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그 전에 임수경이랑 임종석도 갔잖아요. 임수경 90년. 그것도 안아줬나요? 네. 그 다음이에요. 제일 먼저 누가 문익환이 먼저 간 거예요. 황석영이 갔어. 황석영이 갔다. 황석연이 누구지? 황석영. 소설가. 네? 소설가. 황석영이요? 예. 소나기 그거 아니다. 아니야, 황순원이구나. 무기의 그늘. 무기의 그늘. 그러니까 황석영이가 가고 문익환 목사가 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임수경이가 가고 또 무슨 목사가 가고 뭐 하면서 막 이른바 국가보안법을 아주 개똥으로 만드는 줄줄이 사탕. 줄줄이 방북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환이 이거죠. 그리고 3월 26일 아침 10시에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한 문익환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고 믿는 내가 통일을 위해 평양에 와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네. 근데 저놈의 평양 봉수교회는 그냥 저거 하나야 달라.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약간 그 영화관 세트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도 교회 있어. 그 딱 저 뭐야 그거 같아요. 그 민속 그 뭐죠? 뭐 그에 그 조선시대 초가집들 이런 민속촌. 민속촌처럼 세트장이야 세트장.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신도들이 그 교회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몰라. 배워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문익환 목사의 방북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87년 6월에 그 민주항쟁 이후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88년 대선에서 분열해가지고 87년 대선에서 분열해서 노태우가 취임을 했잖아요. 노태우가 취임을 한 다음에 88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치르니까 북한에서 여기에다가 맞불을 놓기 위해서 평양 학생 축전이라는 것을 했죠. 개최를 했어요. 89년에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청년 학생 축전. 그래서 이 축전 준비위원회를 둬가지고 막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돈은 많이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서울올림픽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이때 만든 게 이 유경호텔이라는 거 아니에요. 100매층짜리. 그렇구나. 근데 완공 못했죠. 아직. 이거 뭐 짓다 말고 뭐 이제 개판이 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유경호텔을 비롯해서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 평양국제영화회관, 동평양 대극장, 평양교회극장, 양각도 축구경기장,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건설, 광복거리, 청춘거리 막 다 세트로 만든 거예요. 네. 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일루미나티처럼.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데 그 어느 정도 예산을 썼느냐? 북한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그 당시 북한의 1년 예산이 45억 달러였다는데 47억 달러를 갖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 북한이 다른 그 분야는 뭐가 됩니까? 엉망진창 이때 이제 너무 심각한 그 무리를 해가지고 결국 90년 초반에 고난의 행군이 일어난 이유가 이런 그 소모성 행사에다가 그냥 다 때려박는 바람에 북한 주민 300만 굶어 죽인 겁니다. 그렇죠. 차미애님, 아렉선님,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예. 저 왜 저렇게 모양은 왜요? 왜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거 무슨 뭐 아마 뭐 짓는 게 기술적으로 예. 저건 안정적이잖아요, 삼각형이. 높은 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을 기술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저렇게 최대한 높게는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저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황재현 선생이 저하고 네. 저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북한에 이제 약 260개 그 보직에 들어가면 김정일이가 이 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벤츠차 2대, 그 다음에 그 동평양 그 대동강변에 있는 주택 40층짜리 그런 아파트 거의 뭐 한 4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헤네시 꼬냑 몇 병, 뭐 철갑 상어알 뭐 이게 딱 있대요. 세트가 딱 있구나. 예. 그 사람한테 그걸 주는데 그런데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높은 층은 못 올라가. 40층짜리 아파트에 전기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걸어 올라다니? 그 다음에 이 전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층 아파트는 전부 물을 모터로 돌려서 하는 거죠. 돌려가지고 맨 위 꼭대기 층에다가 그 물을 올려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모터가 있으면 뭐해? 전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또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와야 돼. 그러니 거기에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며, 빨래는 어떻게 할 거며, 밥은 어떻게 해 먹을 거며, 이런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북한은 물을 다 길어 먹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집집마다 물을 기르러 가서 떠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부엌에서 탁 돌렸을 때 물이 착 나오는 게 제일 감동적이래요. 탈북해서 오면은 그 얘기 다 하더라고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그 이 평양에 사는 고층 아파트 사람들은 물 나올 때 재빨리 모아놔야 돼. 이제 그 물을 이제 그 받아놓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정수하는 정수약이 있어요. 그 정수약을 박원순 시장 때 정수약을 뭐 10m 거치를 보내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렇게 좋을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그렇죠. 희한하죠, 진짜. 그러게 왜 이겨 나와? 왜 그러는 거예요? 가서 살긴 싫지. 황석영은 살아 있나요? 아직 살아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운 가지고 저 노벨상 안 되니까 황석영. 이제 황석영을 또 빨고 자라. 그래서 이 평양 학생 축전을 띄우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뭐 이제 남북 정치 협상 회의를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남한 여야 사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백기환 문익환 목사 이런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와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선발로 뛰어간 거예요. 문익환이. 그 와중에 소설가 황석영이 남북 작가 교류 명령으로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문익환 목사가 2번 타자라고 하고 3번 타자가 임수경. 그렇죠. 뭐 이렇게 저게 다 89년 한 해에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89년 이후에는 북한 갔다는 사람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예. 저 해만 3명이 유명한 거지. 진짜네. 왜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최초고 시초니까. 그 다음에 간 사람들은 뭐 김일성하고 이것도 안 하고. 네. 니네 왔냐? 오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니까. 가서 뭐 어려운 사람 돕는다다 잡혀서 감옥 가서 또 10년 살고 뭐 이러던데요. 예. 무슨 소설가 중에 김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 날 술 먹고 압록강변에서 그냥 술김에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나 이제 월북했다. 그래 너 왜 왔냐? 너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소설가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이 또 추방을 해버렸어. 개망신 당했구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망신 당했어. 예. 다 받아주는 건 아니구나. 그런 친구들 와가지고 뭐 북한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죠. 이용 가치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빨리 가. 발길을 걷어차버린 거죠. 네. 우린 이용 가치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석영, 문익환, 임수경 막 미리북 러시가 일어나니까 국내 좌파 세력들이 뭐라고 또 광부를 했느냐.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 불씨를 당겼다. 그러니까 또 막 문익환 목사 또 막 필 받아가지고 막 과속을 하는 거예요. 할배 안아주는 거 저 장면 기억납니다. 저것도. 사실 문익환 목사는 그 방북하기 전에 89년 초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를 발표했어요. 네. 여기서 나 북한 갈 거야. 말리지 마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시를 써서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에 갈 거야. 평양으로 갈 거야.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아마도 서로 부둥켜 안고 평양 거리를 뒹굴겠지. 44년이나 억울하게도 서로 눈을 흘기며 부끄럽게도 서로 찔러 죽이면서 베레니 주군이 하며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부숴버리면서 말이야. 감동이 있네요. 예. 그럼 갔는데 가서 살지 왜 또 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좋아하면서. 좋은 데를 가서 그런데 왜 돌아오지? 지금 저 한신대 수유리 캠퍼스가 있어요. 네. 거기에 가면은 이 문익환이 쓴 잠꼬대가 아닌 잠꼬대라는 이 시를 통일염원 시라면서 네. 시비를 건립을 해서 세워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수유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바로 앞에 위안부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북구청 있고. 아니 문익환 목사가 북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부 허가 없이 미리북한 게 통일염원 행위예요? 정말 한신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한신대 아닌가요? 한심대. 한신대는 또 이번에 윤미향 윤미향이 또 김복동 할머니 파리 하고 있더라고요. 한신대에서요? 한신대 오산 캠퍼스가 또 있나 봐요. 오산에 거기에다가 땅까지 마련해줘가지고 김복동 무슨 센터를 건립한다고 돈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공회대는 이제 약발이 떨어졌나? 성공회대하고 한신대하고 양대 산맥이죠. 라이벌이네요. 그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한신대가 한국 신학대죠. 한국 신학대인데 왜 저러고 거기가 있어요? NCCK인가 기독교 장로 기장 그쪽 계열인데 거기가 아주 그냥 새빨간 데잖아요. 참 징글징글 우려먹는다. 진짜 열심히 우려먹어요. 마른 행주 짜면 또 물이 나오고. 진짜 마른 행주 짜듯이. 진짜 대단합니다. 마른 수건을 짜고 떠서 그냥 정말 기름을 짜도 정말 엄청나네요. 끔찍하네. 끔찍해요. 정말 쥐어짜고 또 짜고 해가지고 100년을 짜요. 100년. 근데 저 돈 내는 사람들은 어떤 감동을 가지고 내나? 근데 사실 교회에서 헌금 받는 것도 비싼 거긴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욕 먹으니까.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이번 주제인 이 문익환 목사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방공 목사라다가 저쪽으로 투항에 가니까 변절했죠. 막 스타가 됐는데 계속 이제 스타로 추앙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문 목사가 북한에 갔다 와서 보니까 빽가닥. 북한의 이제 이 참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거든요. 가서 보고야 느낀 거예요? 보고 느낀 거죠. 안 가봤는데 왜 알지?
그러니까 기능의 문제 아닌가요? 그건? 아니 저희들 같으면은 굳이 그거 봐야 하나? 네. 그런데 똥인지 이제 된장인지. 가서 김일성하고 그렇게 껴안고 그러는데 예. 가가지고 그래도 실체를 봤나 보네요. 봤죠. 가보면 모르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다 알죠. 그거 예. 가서 보면 알겠지. 예. 그러니까 여기 사람 살 데가 아니니까 올라갔던 사람들 뭐 길을 쓰고 다 겨내려 오잖아요. 네. 고은도 그랬죠. 네. 리영이도 그랬죠. 고문도 기어 내려왔어요? 뭐 어쨌든 갔다가 아니 난 황석영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가서 살지 왜 안 그렇게 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려와야 또. 네. 그 핍박을 받을 거를 알면서도 내려오잖아요. 네. 왜 내려올까? 가보니까 이게 사람 살 데가 아니야. 가면 금방 느끼죠. 모르겠어. 모르면 바보 아니에요? 스타벅스도 없잖아요. 아니 아니 제1교포들 네. 지상낙원이라고 그러고 갔는데 네. 가자마자 느낀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느껴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 이거 빨리 탈출해야 돼. 탈출을 못해. 근데 어떻게 탈출해? 탈출을 못해. 갔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뭐 지난번에 이어서 네.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그때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가겠다고 그랬잖아. 가겠다 해서 갔어요. 네.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갔어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평양 공항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김일성하고 김일성하고 끌어안고 막 존경한다고 그러고 뭐 그리고 나서 89년 4월 2일 날 자주적 평화 통일과 관련한 원칙적인 문제 9개항에 합의를 했는데 아니 근데 자기가 뭔데 저런 걸 합의래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자기가 뭔데? 타이틀도 없이. 가서 그냥 김일성하고 합의해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사람이네. 연방제 통일에 합의를 했고 팀 스피리트 훈련 반대에 합의했고 그게 뭐 합의할 일인가? 그냥 자주평화 민족대 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 문제에 합의를 했고 뭐 이제 이러니까 연방제 통일 이런 거는 뭐 이건 뭐 완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합의가 아니라 북한에 하자고 하는데 그냥 추종하고 내려온 거네요. 뭐 그래서 뭐 같이 뭐 합의문에 서명했으니까 나라를 판 거잖아요. 저런 게 나라를 파는 거네. 매국이죠, 그렇죠. 매국. 그랬으면은 자기가 이제 여기 내려오면은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감옥 간다라는 걸 다 알 텐데. 그리고 또 겨내려와. 그냥 거기 있지. 별을 달면 거기서는 스타가 되잖아요. 스타가 되면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이 좌파 진영에서의 권력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별 다는 거 이런 거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탄압받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감방에 가가지고 또 별을 달고. 그러면 또 더 막 이제 추앙을 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막 이제 계속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김일성하고 허담하고 합의한 내용 중에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이라는 게 아주 불변의 3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저 자주평화 민족대 단결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7.4 남북 7.4 남북 성명에서도 저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자주 통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냥 자주니까 뭐 우리끼리 뭐 해보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하고 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달라. 알고 있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자주라는 거 뭐예요? 외세 간섭 없이 이건 좀 주한미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죠, 뭐 미군 철수.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게 자주 통일이에요. 겉만 보면 그럴 듯한데. 이게 아닌 거죠. 그런데 외세 간섭에 꼭 미국만 얘기하고 러시아가 러시아 얘기는 중국 안 하죠.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자주 통일의 이 본심이 뭔지를 김일성 저작집에서 아예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 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287쪽에 명문화를 해놨어요. 줄 꺼가면서 읽었네요. 그러면 평화 통일은 또 뭐냐? 외세 간섭 없이 민주적인 남북 선거를 통해 각계각층 인민대표로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하는 거였어요. 딱 북한 스타일로 하자는 나라를 얘기네요. 파는 거죠. 이런 평화 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림 봐야죠. 그 조건이 뭐냐?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남한 정부가 전복이 돼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저기 다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족 대단결이라는 건 또 뭐냐? 남한에 먼저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을 하고 남한의 공산 정권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 후에 남북한 인민이 반미 구국의 기치 아래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합작과 단결에 의해 공산 통일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저번에 설립됐잖아요. 아니 이미 공산 정부를 수립했는데 뭐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뭘 초월해? 지난 같은데. 5년간 있었잖아요. 다 같은데. 예. 그러니까 자기네 뜻에 맞는 공산 정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하고 저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인데 이거를 합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추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저 그림체가 되게 참 웃긴 게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일부러 저렇게 유치하게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팔년도 이전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옛날 삐란 날리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게 그림을 저렇게밖에 인쇄를 못 해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키치하게 저렇게 하는 건지.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기는 저러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림 저런 모양으로 그리잖아요. 우리도 한 시절 저랬었는데 쫓아 많이 했었죠. 그 발달을 해서 뭐 지금처럼 이제 좀 세련돼졌는데 저기는 뭐 아직도 저런 거. 근데 사실 방송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변한 거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한결 같은 거죠. 쟤네는 안 변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저희도 셋이 저거 하나씩 이렇게 들고 뭐 해봅시다 이렇게. 통일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방제 통일에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오자마자 이제 뭐 국가범법으로 별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멋있게. 바로 구속됐겠죠. 국가범법을 무시를 하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문익환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김일성이 숙소에 방문해서 고별 오찬까지 했네. 와. 김일성이 어지간히 최후의 만찬. 땡겨줬네. 그러니까 이제 막 업돼 가지고 나는 뭐 이제는 우리 저쪽에 계신 이제 그 뭐 수령하고 했으니까 뭐 야 내가 고무 찬양했다. 남북 통일을 하려면 서로 고무 찬양해야지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 통일이 되겠냐. 국가보안법 웃기지 마. 국가보안법이 나를 어떻게 감히 건드려. 나 수령님하고 밥 먹고 온 사람인데 뭐 이런 거죠. 응?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서로 칭찬해야지 서로 욕하면 되겠느냐. 고무 찬양이 통일의 지름길. 어떻게 저렇게 고무통 찬양을 할 수가 있죠? 고무 찬양.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국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민족이라는 거를 앞세워서 남도 북도 다 같은 민족인데 나라를 넘기는 거죠. 뭐 넘기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요. 하긴 이 집안은 정말 좀 재밌는 집안이에요. 문익환 목사의 어머니가 김신묵 권사인데 재판정에서 아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관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심정으로 재판을 받아라. 김일성 저희 엄마구나. 문 목사가 김일성을 안아줬다고 뭐라고 하는데 여보시오, 문 목사가 아니면 김일성 안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막 그 판사한테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이 김신묵 권사를 또 뭐라고 붕붕 띄웠느냐. 민족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 그러니까 막 어머니도 막 붕붕 뜬 거예요 이제. 진짜. 이거 보면. 근데 저 때 나이가 되게 많네요. 아니 저 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때 저런 상황이었나? 그러면. 저 고시 공부하느라고 문익환 그냥 그러고 갔다가 오고 구속된 것만 알았지. 저렇게 재판하고 재판정에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놀고 있다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신기한 거네요. 신기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전환을 해야 돼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게 더 웃겨요. 자, 그럼 문익환 목사가 어떻게 그 평양을 가게 됐느냐? 원래 뭐 그 문익환의 방북은 뭐 제1교포 정경모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난파 간첩으로 부여해서 그 체포된 김동식의 증언에 의하면은 아니 내가 북한에서 이선실에게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문익환 목사를 찾아가서 너 당신 빨리 평양으로 가라라고 공작을 해서 그 공작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간첩한테 포섭돼가지고 그냥 북한 간 거네요. 네. 자기 스스로는 되게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예, 바로 사실은 포섭당한 거네. 요 분이 그 김동식인데 저는 이 사람 자주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언젠가 문익환 목사가 어딘가에 발표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문익환 목사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평양에 가라 라는 그 하늘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선실이 한 얘기를 그 알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이선실에게 지령받은 거를 신의 계시라고 이렇게 이상하다. 이선실이 천사네 천사. 무슨 약간 문익환 목사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이선실. 정신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과 꿈을 구분을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강 소설을 읽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그 문익환의 이 방북을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가 완전히 웃기지도 않게 써놨다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예. 고무 찬양했나 보다. 자, 미립북한, 문익환, 임수경, 황석영은 적법 절차에서 구속을 하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잖아요. 응? 그 재판부는 이 사람들이 미립북한 이후에 북한의 대남 전략에 이용된 사실을 판결문에 명확히 판시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들은 미립북 뒤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 전략에 철저히 이용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고 법 질서를 유린한 점은 용납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을 했는데 지금 그 교과서에 한국사 교과서에 특히 2011년에 발간된 미래엔이 제일 시뻘겋다. 미래엔이 제일 시뻘겋게.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탄압당했다고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서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북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392쪽에 아니 심각하다. 불법 미립북한 거를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했는데 그걸 탄압했다고요? 그럼 이 교과서는 누구 편이에요? 이거 북한 편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죠. 저도 한국사 심각합니다. 이번에 교육감 새로 된 사람도 역사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이 훨씬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는 뭐 시뻘겋게 만들겠다. 그런 거죠. 완전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얘기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김대중이다. 더 웃기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문익환 목사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퇴임 후 2009년 4월 2일 날 문익환 방북 20주년 기념사에서 문익환 목사의 민족 사랑과 불타는 통일 정신이 방북 결단을 내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선실의 이 공작에 의해서 그 북한을 간 거를 불타는 통일 정신이래요. 문 목사님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전사다. 수차례 투옥에도 불구하고 국민 특히 젊은이들과 힘을 합쳐 민주화 투쟁을 전개했고 마침내 독재자를 물리쳤대요. 뭐 그래서 본인도 갔잖아요, 북한. 똑같은 놈들이지 뭐. 그래서 노벨 평화상 타고. 근데 참 그래도 다행인 건 89년, 9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뭐 아주 압도적으로 앞선 건 아니고 앞서긴 앞섰지만 70년대 중반부터 아주 압도적으로 앞선 건 아니라서 저때 임수경이나 문익환이나 황석영이 가서 보고는 사람이 살고 있었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황석영 책이. 근데 그 이후로 한 10년 지나고 나서 또 간 사람들은 북한이 너무 차이 나는 거야. 그렇죠. 이거 도저히 이걸 도저히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해. 이런 데서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89년,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완전히 체제가 무너져 가장이라서 그 93년 무렵부터 고난의 행군. 왜 그러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 동구권이 적화산이 났으니까 그렇겠죠 뭐.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이제 그 대응하는 걸 하자 그래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그 준비를 해서 청년 학생 축전에 북한의 1년치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때려박았어요. 때려박았는데 주로 어디다 때려박았느냐? 호텔 짓는데.
경기장 짓는 데 썼고 어마어마하다. 이 사람들 아무 생산성이 없는 이 사람들 재우는 데 썼고 뭐 이러다 보니까 1년치 예산을 통째로 갖다가 쓸데없는 데다 때려박으니까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구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디서 돈을 벌어올 데가 없잖아요. 없어요. 벌어올 데가 없는데 그나마 동구권과의 소련과 중국 뭐 이런 예. 데와의 이런 어떤 교류 내지 원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버텼는데 그때 소련이 막 무너지면서 완전히 그게 끊어지고 중국도 그 북한하고 이제 남북 남한과 수교하고 이러면서 북한하고 거리를 두고 이러면서 북한이 어디서 돈 가져올 데는 없고 폐쇄돼 있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뭐 내부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문 목사님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공산주의죠, 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상범들이 잡히면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아주 떳떳하게 밝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야,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마라.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마. 앞으로는 민주주의자라고 해. 이렇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붙잡히면 나는 민주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파 진영에서 큰일 난 거예요. 민주주의자라는 게 처벌할 수가 없어. 그래서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용어를 정립하자 그래가지고 우파들이 쓰는 쪽에다는 앞에다가 자유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부르기로 그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유자를 안 붙이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바로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인민민주주의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고. 나무 하나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무기를 획득해서 폭력 혁명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그것은 성스러운 행위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저 남쪽 지방에서도 한번 일어나고 막 이랬죠. 또 촛불 집회 아니에요? 횃불 집회인데 횃불. 또 스케일이 다르네요. 아이고. 사진 보세요. 자, 이 손에서 빛이 나네. 특히 그 목사나 신부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은 주체교의 그 컬트잖아요. 교주죠. 교주. 이 사람들하고 막 악수를 하고 막 끌어안고 뭐 이거 왜 그럴까?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신을 부정하는데 그 목사나 신부가 그 신을 부정하는 두목하고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사람들도 신을 부정하는 건가요? 되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 타이틀을 달았나 모르겠어요. 신부 타이틀. 근데 원래 좌익은 모순을 안고 사는 거예요. 모순을 얼마나 잘 견디냐가 누가 더 뛰어난 좌익이냐. 그런데 그 마르크스가 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무신론의 아주 막 화신인데 이 무니카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맛이 간 거예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니고 이제 목사임을 거부했네. 거부했네. 그러니까 미립북에서 김일성하고 포옹하고 돌아온 문익환 목사가 통일과 민족교회의 신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제 막 그 뭐 머리 삐뚤삐뚤 서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면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해요. 신이 바뀐 것 같아요. 신을 바꿨네. 거기다가 기도는 그냥 놔두고 신을 바꿨어. 거기다가 유일신 신앙은 엄청난 흑백놀이를 조장한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거부를 해.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유일신 신앙을 거부하면 목사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김일성도 신이니까 하나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완전히 그러면 뭐 일본이네. 네, 신도네 신도. 그렇죠. 너도 신 나도 신. 잡신. 잡신교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일성을 신을 만들려면 일본 천황도 신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다 신을 그렇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신인데 이 유일신 신앙이 엄청난 흑백논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독단 논리에 빠졌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사에 있어서 무서운 죄악을 저질러 왔다. 기독교 신학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 않는 한 희망이 없다. 종교를 버렸네요, 완전히. 그 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거는 뭔가 아니, 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버린 거죠. 완전히 버렸죠. 저건 완전히 버린 거죠. 저 왜 노래를 하고 있나요, 저기서? 울고 그러니까, 싶어라 부르는 거.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신이 아니라 증오의 이념이에요. 증오의 이념. 야. 몇 번 갔어요? 여러 번 간 모양이네요. 한 번 가가지고 여러 번 만난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니 다양한 이 양반 분들 한 번 갔다 와가지고 간방에 갔으니까. 내가 골프장 간 아가씨처럼 옷 갈아입으면서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자, 손 잡았네요. 점심도 먹으면서 찍고 뭐 하면서 찍고. 저 행복한 표정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김일성하고 끌어안고 뭐 난리 부르고 쳤는데 자기가 북한에 가보니까 이거 아닌가벼.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문익환하고 북한 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예. 그래요? 예. 왜 그랬을까? 아니 자기가 가서 보니까 아니거든. 왜 뭔 말이에요? 아니 뭐 유일신이 뭐 흑백이고 뭐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판에 이게 아닌 거야. 배신한 거예요? 또 배신했어. 문익환이 배신한 거예요? 예. 문익환이 또 배신했어. 예. 내가 가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통수에 문익환 목사는 본인이 그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주사파 운동권들이 이선실의 지령을 받고 빨리 가서 그 운동권의 결의로 방북을 한 거거든요. 당시 학생 운동권을 NL 주사파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NL 주사파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뭐 운동권 세계에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PD고 뭐고 완전 막 하루아침에 작살이 나잖아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NL 주사파가 문익환을 지지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볼 때 그 아주 막 혁혁한 그 투쟁 경력이 있는 뭐 이부영이나 이재호나 김근태나 여기는 70년대부터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사파는 80년대 들어와서 했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진짜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NL 주사파는 공산주의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들은 공부도 안 하지. 그냥 저 평양 위에서 뭐 방송을 이렇게 듣고 찌라시 내려면 그거만 듣고 야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거 그 전부 그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애들이고 공부도 안 하고 급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NL 주사는 이건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대신 꽁 대신 닭으로. 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야말로 뭐 만만한 사람을 하나 잡자. 잡았는데 그게 문익환이라는 거야. 그렇게 다 맞아 들어가네. 그래서 문익환 목사도 그걸 알면서 자기도 알면서 그걸 또 이용하는 내가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내가 뻐꾸기처럼 읊어주면 내가 스타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용주의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 문익환이가 평양 갔다 오더니 이거 아니야 이거 그게 너무 웃기네.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통수를 쳤어요. 전체주의 사회 자기도 옛날에 그 방공 목사 있잖아요. 또 남아 있어요. 아이고야. 통수에 엄청납니다. 근데 가만히 그 평양 갔다 오더니 문익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이 분석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오자마자 이제 뭐 감옥에 가서 자기도 이제 빵에서 썩으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생각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몸이 좀 힘들지. 그렇죠. 늙음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익환 목사가 그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왜 북한이 하라는 대로 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야 그 NL 주사파 너희들 말이야 그거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야지 왜 자꾸 북이 그 요구하는 그런 지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 뭐 하면서 이제 NL 주사파가 요구하는 그대로 안 한 거예요 이게. 북한이 요구하고 지령하는 걸 안 따르는구나. 예.
통수를 때렸고. 네, 그렇죠. 특히 그 범민련이라고 이름이 뭐죠? 범민련 남측 의장이었잖아요. 예,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갈등이 불거졌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문익환을 의장으로 앉힌 다음에 자기네들이 배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문익환은 김일성하고 이거 껴안고 사진 찍은 사람이니까 상징적으로 딱 이해시키기 좋지. 그런데 나는 북한이 하자는데 안 할 거야. 우리 현실에 맞는 통일운동을 할 거야 하고 나오니까 이 주사파에서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갖고 문익환 통수를 맞았구나. 통수를 죽었나요? 예.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를 받는 범민련은 나는 싫다. 이렇게 나오니까 노수인가 하는 저 사람은 저 때부터 저러고 다녔구나. 저 진짜 오래된 사람이야. 그때 이제 그 북한에서 팩스로 지령을 내립니다. 야, 문익환 저거 없애버려. 어떤 내용이 들어왔느냐? 문익환 목사가 안기부의 사주를 받아 범민련 해체를 책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고 범민련을 지켜라라고 하는 팩스를 보낸 겁니다. 이 팩스 지령을 딱 받아가지고 남한의 NL 주사파 운동권이 문익환 목사를 안기부 프락치로 몰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재밌다. 이걸 누가 증언을 했느냐? 그 당시 문익환 목사의 일종의 그 비서실장 가방모찌라던 하태경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진짜 재밌네. 저랬구나. 저렇게 돌아갔구나.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네, 앞뒤가 맞네요. 야, 문익환은 평생 통수 인생이에요. 문익환 목사가 사망 전날인 1994년 1월 17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모 인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당신 말이야 왜 우리 말 안 듣는 거야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기도발로 죽었네요. 그 다음날 저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다. 죽인 거네. 조금 의문사.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저런 식으로 밥 먹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탁 치니까 억하고 그거하고 똑같죠. 밥 먹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으면 이게 탕탕해가지고 빼면 되지. 그때부터 건강이 악화돼서 그 다음날 죽어? 이거 차라리 밥에다 뭘 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죠. 긴급구조 119.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그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인 백인준이 남쪽에 있는 NL 주사파 범민련 관계자들한테 팩스 보낸 사실은 이때도 뭐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면 죽였다고. 그때 이미 이제 문익환은 범민련 남측 의장 자리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완전히 눈밖에 났겠죠. 왜냐면 뭐 북한의 지령, 북한 말대로 안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죽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나가고 있으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식당으로 불러서 식당으로 밥 먹다가 드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문익환 목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문익환 목사의 문제 제기, 우리가 왜 북한 말 따라서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그 범민련하고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범민련은 뭐 NL 중에서도 아주 강경 주사파 소굴이 돼가지고 연방제 통일, 공산당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를 주장해가지고 결국 97년 5월 16일 날 대법원이 범민련을 이적 산채로 판결을 해요. 물론 이거는 뭐 문익환 목사 죽은 다음에 일이긴 하지만 문익환이 뜻을 잃었네요. 문익환은 그러니까 문익환 쪽 사람들은 북한에 갈라져 나와서 자주평화 또 바꿨고 새로운 좌익이 됐네. 그리고 왜 우리가 북한의 그 지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 사실 문익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나 김일성이나 나이도 비슷, 거의 동갑 아닌가요? 문익환보다 김일성이 더 많은가? 근데 만나 보니까 별거 없어. 뭐 나나 이 사람이나 이상한 형님이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센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문익환이라는 사람이 그제서야 이게 내가 뭐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뭐 그렇게 됐구나.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문익환이라는 사람의 이 허명, 뭐 명성은
주사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렇습니다. 걷어들인 거죠. 팩스 하나로 걷어들였어. 네. 줬다가 내가 너한테 줄 때도 네. 그저 한순간이지만 걷어들이는 것도 한순간이다. 그렇구나. 그때 문익환 목사하고 같은 시기에 그 평양에 가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여해가지고 임수경 난리가 났던 임수경이가 네. 나중에 그 백요셉이라고 하는 탈북 대학생하고 그 대화를 하다가 하태경을 욕하고 탈북자를 욕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야, 너 그 하태경이하고 북한 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자 새끼 내 손으로 맞아. 죽여버릴 거야. 맞아. 하태경 그 개 XX 진짜 변절자 XX야. 하태경은 여기서도 변절자, 저기서도 변절자. 똑같잖아요. 갖다 썼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도 그런 거예요. 문익환을 갖다 썼는데 이상해. 힘을 줘서는 안 되는 자에게 우리가 너무 힘을 줬어. 딱 그거야. 딱 걷어간 거죠. 걷어갔어. 제가 아까 그 문익환 목사 어머니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들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난 저 문성근이 저런 거 모르나? 뭐 100만 밀란 국민의 명령이래요. 100만 밀란 조직을 동학혁명 조직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지역 대표 명칭이 접주래요. 평생 저러고 사네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민주 진보 정부로 개혁이 목표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 진보 정부 정치구도로 개혁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무슨 말이냐고 저기. 좀 더 솔직히 얘기를 하지. 좀 엉터리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도 해야죠.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권력이 생기지 못하게 또 견제를 했었어요. 그때는 또 투명하잖아. 신해철 나오네. 문성근, 신해철 다 갔죠.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해철 요새 또 추앙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해철 요새 또 엄청 막 난리던데요. 10주년 뭐 어쩌고. 아니 그러니까 그 별세한 가수. LG. 그거 나 왜 못 알아듣고 있지? 윤관이라고. LG의 그 구본무 회장 큰 딸의 남편이 어떤 연예인의 부인한테 10년간 돈을 대줬다. 학비도 대줬다.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돈을 대준 건 명백해. 10년간 10억 넘게 돈을 대줬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냥 팩트.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래가지고 열대한 연예인의 처음에는 배우 조한선의 부인이다. 이렇게 헛소문이 나가지고 조한선이 막 아니라고 막 하고 왜냐면 조한선의 처제가 지금 한화 김동관 국제학교 학비도 내줬대. 국제학교 학비 내주고 아파트 대주고 저 왜 대줬겠어요? 유명 연예인 아내가 누구냐? 누구예요? 근데 이제 그 조한선으로 처음에 떴다가 아니라고. 조한선이 아니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관계가 떴는데 별세한 가수의 부인이다. 별세한 가수의 부인. 별세한 가수의 부인이다. 젊은 시절에 별세한 가수겠네요. 2014년경 별세한 가수의 부인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별세한 가수 아니에요? 아니다. 별세한 가수의 딸이구나, 저 사람은. 딸과 아들인데. 요새 한참 나오더라고요. 요새 한참 나오는데 저 얘기 나오는 바람에 지금 완전 개망신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별세한 가수가 미투 운동 때도 좀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별세를 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죠. 근데 아들도 문익환 목사 아들도 문제고 어머니도 문제인데 부인도 또 이게 문제예요. 신해철 부인이 미스 뉴욕 출신이에요. 이쁘더라고요. 우아하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지금은 수절을 하고 있지 않아요? 글쎄 수절이지만 저렇게 사니까 거기다 저작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넥스트 무슨 회사 대표던데요. 그러니까 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대 얘기 어디 틀면 글로 돈. 아니 문익환 목사의 어머니도 문제, 아들도 문제, 부인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1995년 6월에 정부 허가 없이 또 김일성 일주기를 맞아가지고 평양을 방문한 거예요. 마누라 혼자? 박용길. 아니 남편은 그러고 거의 사망, 거의 살해당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당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 번 여기에 뭐가
뭐 어떻게 되면 네. 뭐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얻을 게 없으니까 다시 또 통수야. 또 통수.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악마와의 거래 아니에요? 네. 정부 허가 없이 먹고 살려면. 갔으니까 네. 이거 밀북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내려오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체포됐죠. 근데 김정일하고 저 박용길. 저 할머니하고는 좀 뜨뜻미지근하다. 저 사진을 보니까. 저건 이제 요 사진. 김정일도 저 할머니를 별로 반기는 것 같지가 않고 저 할머니도 김정일이 뭐 맞듯지가 않아. 손도 안 잡아. 진짜네. 그냥 억지로. 아니 저거는 무슨 당사에서 찍은 그냥 구의원 후보자 사진 비슷해서 못해. 그것도 안 돼. 수준이. 약간 김정일 완전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너무 표정 안 좋고. 이 할머니 왜 왔어? 이거 뭐 이제 그런 뭐 먹을 거 있다고 왔나? 이 진짜네.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제 뭐 국가보안법 위반했으니까 이제 체포돼가지고 4개월간 그 감옥살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노인네가 고령인데다가 죽었어? 말이야 뭐 그러니까 4개월 만에 할 수 없이 이제 풀려졌어요. 풀려졌는데 2000년 10월에 노동당 창건 55돌 초청 인사로 또 북한을 간 거야. 계속 기어 올라가네. 아니 뭐 좋다고 저기. 더군다나 저쪽에서 별로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없을 것 같은데. 또 사망 일주기 때인 95년 7월 8일에는 북한에서 그 소복을 입고 김일성 시체가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김일성 만든 이게 이제 그 사진이에요. 근데 뭐 저 할머니가 가서 즐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김정일이 굉장히 젊네요. 그랬는데 2005년에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이면 노무현 때구나. 노무현 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줬어요. 환장 하나. 나 이거 참 진짜 싫다. 문익환 목사는 1990년 8월 15일 날 북한에서 조국 통일상을 받았고 2002년 그러니까 김대중 때인가 이게 노무현 때인가 그렇습니다. 사회 통일 운동에 대한 업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어요. 모란장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뭐 그 훈장의 일환이죠. 모란시장에서 주는 느낌. 아니 뭐 이거 뭐죠? 무궁화가 그 제일 큰 거니까 그 밑으로 해가지고 뭐 꽃으로 따지면 한 서너 번째쯤 되겠죠. 뭐. 문익환 목사가 죽은 다음에 부인 박용길 장로가 두 부부가 살았던 저 강북구 집에 통일의 집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 일반의 공개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싫다 진짜. 정말 웃기네요. 악마랑 막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기왕 죽었은 게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계속 스탠스가 막 바뀌고 문익환 목사라는 분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네. 자, 저희 문익환 목사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막판이 되게 웃기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죠. 완전히 통수의 통수.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장사 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런 느낌이고 문익환 사후에 또 그 와이프가 또 저러는 것도 웃기고 다 웃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익환 사례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리영이라든지 조정래라든지 뭐 그런 그 아주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게 정말 본심일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장사 속 같아요. 진짜 본심일까 저게? 모순을 견디는 거죠. 모를 리가 없는데. 특히 송두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송두율 지금 스페인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요새 칼럼 쓰는 거 보면 생각이 다 나왔다.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에세이야 에세이. 여행 에세이 같아. 팔자 좋네 아주.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의 정말 본심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일종의 이건 무슨 비즈니스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요. 장사 속. 거짓말하면 죽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리고 들어가서. 아니 자기가 어차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에서 누가 이거 추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야. 자기네를 대신해서 막 미친 듯이 얘기해 주면은 선생님 좋습니다. 뭐 민중의 영웅, 통일의 아버지, 뭐 통일의 꽃 이러니까 막 업돼가지고 신이 나서. 그러니까 뭐 거기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돈 생기지, 권력 생기지, 뭐 직업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복하게 즐기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예. 예, 좌익은 정말 안 되는구나. 네. 속지 말자. 예.